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너는 요즘 무슨 영양제 먹니? 너는 요즘 무슨 약 먹니? 하면서 이제는 온통 어디가 아프고 뭘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뜻밖의 무릎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어느 순간 일어날 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되시나요? 심지어 무릎에 살살 통증이 시작되면 아이고 내 무릎이 벌써 왜 이러냐 이렇게 되시죠? 저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편인데요. 수년간 늘 겨울만 되면 함께 레포츠를 즐기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에는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학조야,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번 겨울부터는 같이 못 다니게 됐다. 아이고야, 저는 사실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가 이제 겨우 이런 벌써 무릎이 아파서 이러면 어쩌나.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너는 요즘 무슨 영양제 먹니? 너는 요즘 무슨 약 먹니? 하면서 이제는 온통 어디가 아프고 뭘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첫 번째는요, 집에서 어떤 운동 해야 됩니까? 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뭘 먹어야 돼요? 오늘은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 온 영양제, 유효 성분 추출물들 말고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뜻밖의 무릎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영양제 한 움큼씩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요, 번거롭지 않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관절에 보약 같은 음식 3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따봐! 이거 TV에서 나오던 거 혹시 기억하신다면 슬프지만 연세가 최소 아프리카에서 온 악마의 발톱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관절염 치료제 광고였죠. 아프리카에서 온 악마의 발톱만큼 우리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가봅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릎 관절통에 무슨 사과냐고요? 매일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황금과일입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에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운동법에 대한 설명을 이미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고 빠지게 되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결국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근육이라는 것이 그냥 운동만 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육을 늘리는데 사과가 도움이 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의 크리스토퍼 아담스 박사가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쫄쫄 굶긴 쥐한테 우르솔산을 줬더니 근육이 마르질 않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식사를 하는 쥐한테 우르솔산을 줬더니 근육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 연구는 2011년 6월 세포대사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내는 우르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이렇게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우르솔산뿐 아니라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늦춰주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또 과육은 피로 물질을 줄여주는 유기산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도 많아서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과일이 바로 사과죠. 다만 딱 하나,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몸에 소화 효소를 만나게 되면 청산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니까 딱 C 하나, 그것만 버리시면 됩니다.
정말 매일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이 사과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사실 껍질이 더 훌륭하고 특히나 관절의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에는 반드시 사과를 껍질과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껍질을 깎는 분들은 농약에 대한 걱정 때문일 수 있는데요. 이 농약을 효율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약처나 농촌진흥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방법은 그냥 물에 한 1분 정도 담궈놨다가 빡빡 씻는 것이죠. 수용성 농약은 이렇게 해도 잘 씻겨요. 하지만 지용성 농약은 이렇게 하면 잘 씻기지 않습니다. 자, 지용성 농약까지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마트에 가시면 당금소주가 있습니다. 당금소주와 식초가 필요하거든요. 알코올 도수 30에서 35도 정도 되는 당금소주와 식초를 1대1로 배합해 주시고요. 이거를 물에 10대1 정도로 희석해 주시는데, 즉 물이 10컵이면 소주 식초 배합 용액을 1 정도의 1컵 정도의 비율로 배합해서 한 10분 정도 사과를 담궈뒀다가 씻어주시면 지용성 농약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사과를 껍질을 모두 깎아버리고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무릎 건강과 전신 근육 증가를 위해서 껍질째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 한 알 아침 사과는 무릎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1993년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의 제한군인 원호병원에서는 15년에서 20년간 다양한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심각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죠. 이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무릎 관절 교체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었고요. 연구진들은 수술에 앞서서 딱 3개월만 고통을 참으며 실험에 참가할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29명의 자원자가 모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에다가 닭 연골을 가른 가루를 한 스푼씩 타주는 실험이었죠. 이건 1991년 노벨 의학상의 수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던 조울 월렉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방법이라고 하죠. 닭 연골이 관절염 약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늘 주창하던 사람이거든요. 실험에 참가했던 환자들은 무척 단시간에 부종과 통증이 사라지는 좋은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한 열흘 정도에 벌써 통증이 사라지고 부종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했다고 하죠. 하버드 의대에서 이 연구 결과를 1993년 9월 24일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서의 제목은 임상실험에서 닭고기의 단백질이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과 통증을 멈추게 하였다입니다. 사실 닭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가장 많이 써왔던 음식입니다. 여름 복날 되면 삼계탕 한번 안 드시고 넘어가시는 일은 아마 드물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에 닭고기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닭은 소화기, 즉 중초에 작용하여 속을 따스하게 하고 원기를 돋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닭발은요, 다른 부위보다 유독 쫄깃쫄깃 쫀득쫀득거리죠. 닭발을 으깨서 뭉쳐놓으면 마치 묵처럼 서로 응어리가 집니다. 관절염 치료제에도 많이 쓰이는 콘드로이친 성분,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닭발과 우슬, 두충과 같은 약재를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우슬, 두충과 같은 약재들 역시 무릎으로 가는 하초의 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들입니다. 여기에 닭발을 함께 넣어서 허리, 무릎에 좋은 약을 만들어 먹기도 했던 겁니다. 닭발, 생긴 건 좀 아름답진 않죠. 하지만 생각보다 무릎에는 꽤나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가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향차이라고 하는 고수나물입니다. 향채라고도 하죠. 그 샴푸 냄새 지독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길 꺼려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 여행 갈 때 유일하게 아는 중국 단어가 뿌야오 시향차이죠. 그런데 깻잎 또한 외국인들한테는 시향차이와 비슷한 셈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깜짝 놀라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을 밥에다 싸서 먹는 거고요. 또 하나가 깻잎 먹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 맛있게 먹는데 바로 들깨와 들깻잎, 들깻잎이 바로 깻잎이죠. 이걸 먹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겁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일부러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영양제 오메가3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들깨인 셈입니다. 오메가3를 영양제로 많이 챙겨 먹는 이유는 바로 염증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몸의 염증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관절염 역시 단어에 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보면 염증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들깨, 바로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들깨는 그 성분 중에 40% 정도가 지방인데 이 들깨 지방 중에 무려 60%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입니다. 그런데 들깨보다 비싼 참깨 지방에는요, 오메가3가 겨우 1%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왜 더 비싼 건지, 들깨를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통들깨로 드시는 겁니다. 들깨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즉, 들깨를 으깨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산화된 지방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다행히도 들깨의 단단한 껍질은 공기를 차단해서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의 변성을 막아주죠. 그래서 들깨는 사실 껍질이 있는 통들깨 상태로 먹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들깨 껍질은 그럼 먹어도 되느냐? 네. 들깨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요, 장으로 배출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참깨는 세사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산화를 일정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참깨는 갈아놓은 상태에서도 일정 정도 산화가 되지 않고 오래 견디게 되죠. 아, 그래서 참깨가 더 비싼 건가요? 들깨로 짠 들기름을 드실 때에도 참기름보다는 이게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꽁꽁 밀봉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최대한 빠르게, 보통은 짠지 2주 이내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인구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국민의 절반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참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과 스트레칭,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주는 만큼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치미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병이 되기 이전에 치료하라는 이야기죠. 이미 통증이 생기고 걸을 때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기 그 이전에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한 영양제도 좋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움이 될 음식들을 챙겨 먹어보면 어떨까요? 다들 팔팔한 20대 무릎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제 친구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친구야, 좋은 거 많이 먹고 무릎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운동 많이 하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